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월요일 새벽 2시 23분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죠? 네, 지금 계속 차트 보고 종목 보고 이것저것 뭐 연구하다가 주식도 보고 하다가 이제서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미증시가 또 올랐죠, 결국에는 월요일 날. 네, 저 숏을 봤는데 멋지게 빗나갔습니다. 네, 제대로 틀렸어요. 자, 9월달 슈표를 봤습니다만 이제 벌써 9월 22일이에요. 9월 슈표는 거의 뭐 틀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뭐 9월 끝나려면 좀 남았습니다만은 뭐 거의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무디스의 자료인데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추정치 12개월 내 발생 가능성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계산한 결과래요. 예. 무디스의 이 머신러닝 모델은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문턱에 근접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게 50 근접하거나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음영 경기 침체적 리세션 이게 왔었다라는 거예요. 100%죠 과거에. 그죠? 100%예요. 근데 지금 또 근접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50을 넘기진 않았지만 이런 흐름대로면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자료들. 매크로는 누가 봐도 매크로는 숏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고 계속 올라가느냐? AI 때문이죠.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AI. 시장의 어떤 이 메커니즘이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물론 뭐 AI 너무 좋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왜 비용이 절감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의류, 어? 의류 쇼핑몰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구글 주가가 막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미나이, 그리고 나노 바나나. 나노 바나나는 이미지, 그리고 베오 3. 예, 얘는 영상, 동영상.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쳤어요, 진짜 퀄리티가. 음. 진짜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 VFX라고 하죠. 뭔가 특수효과 같은 거 3D 작업해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보니까 뭐 몇 초에 천문학적 금액, 몇 초 어떤 영상에 되게 큰 금액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은 뚝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뭐 OTT 서비스,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벌써 AI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대요. 자, 의류 쇼핑몰만 하더라도 그래요. 보통 의류는 모델들이 입고 있잖아요. 그죠? 모델들이 예쁘고 날씬한 그런 어떤 모델들이 옷을 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자, 멋진 모델 한 명이 있으면은 AI로 만든 모델이 있으면은 이 모델한테 옷, 신발, 뭐 선글라스, 가방 등등 사진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딱딱 착장한 모습을 보여줘 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 모델이 이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신발 신고 있는 모습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모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류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델비 아낄 수 있죠. 그죠? 모델비 아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것이 사진을 이런 이미지를 홍보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비용 절감이 되니까 수익성은 좋아져요. 대신에 모델들은 설 자리를 잃겠죠. 그죠? 이건 한 가지 단적인 예일 뿐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고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사회 초년생들,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친구들, 아무리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 업무에 대해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는 신입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단순한 업무들, 반복적인 업무들,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어떤 좀 심플한 업무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해줘요?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회 초년생들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또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데도 돈이 들죠.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 시간.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누구를 선호합니까? 경력직을 선호하죠. 그죠? 사회초년생들이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고용이 안 좋아져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보면 과거에 경기 침체에 나타났던 현상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용만 봤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옛날에는 고용이 안 좋았을 때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였죠. 사람을 안 뽑아요. 업황이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용은 안 좋아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져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하게 상위 기업들, AI 빅테크 몇몇 기업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금 극단적인 어떤 완전 양극화 현상. 소수의 부자들과 소수의 빅테크 대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K. 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있고, 기술도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걔네들은 계속 돈 잘 벌고,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도 계속 자산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 사람들은 버는 대로 버는 족족 다 나가요.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죠? 소비자 심리는 계속 안 좋아져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빡빡한데, 부자들은 너무나 잘 살아.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지수는 결국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고, 컨센서스가 좋다 보니까, 어떻다, 여러분들? 전망이 좋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는 거야. 진짜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과거의 퀀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매크로 자료를 통해서 야 이제 숏이다. 이거는 매크로는 숏이야. 이거 숏이 나갈 거야.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 옛날에 통하던 그런 잣대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다. 이거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이 자본 지출 KPX 중에서 이제 AI 관련 지출과 BAI 지출을 보여주는 건데 이 파란색이 AI예요. 그리고 이 흰색, 회색 요거는 나머지. 네. 보시면은 얘네들은 일정하죠? 거의 뭐 늘어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파란색은 팍팍팍팍 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AI가 이 비중도 커지고 있고 전체 투자에서 비중도 커지고 있고 AI 자체만으로도 팍팍팍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AI 관련 투자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과거에는 이 KPX 투자라고 하면은 공장, 뭐 기계, 뭐 인프라 건설 이런 쪽이었으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죠? 네. 데이터 센터 AI 모델 학습용 이런 인프라들이 KPX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시장의 성격이 완전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완전 바뀌어버렸어. 음. 자, 이것도 보시면은 미국의 제조업 설비의 연간 성장률인데요. 2022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유가 뭐다? 데이터 센터가요? 참고로 데이터 센터는 뭐다?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 센터 지금 뭐 너도 나도 서로서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익성이 과연 나중에 따라줄지 투자한 만큼 받쳐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그에 따른 서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그럼 반도체 공장, 장비,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결국 제조업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은 또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길게 봤을 때. 그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제조업이 다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요건 뭐냐면 미국 그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인데 앞으로 1, 2년 동안 이 소득이 내가 지금 내 벌이가 내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지금 벌써 얼마나 여러분들 60에서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은 내 월급이 올라 안 올라요? 월급은 안 올라요. 물가는 계속 올라오는데 월급이 잘 안 오르죠. 월급은 한번 고착화되면 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막 여기저기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이 안 남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도 엄청나게 비싸. 죽어나는 거예요. 어. 2, 3년 전부터 파산하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도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 참. AI 때문에. 그놈의 AI 때문에. 예.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시장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 언젠가 빠지겠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기 마련이고 언젠가 빠질 텐데 그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두 처음 겪어보는 패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죠? 뭐 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 자, 아무튼 뭐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은 뭐 미쳤다. 미친 거 맞고 네. 지금 주봉을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상 보게 되면 나스닥 100 지수인데 지금 이번 달까지 6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아니라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자, 빨간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왔던 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언제냐면 2017년도. 그때도 트럼프. 그때도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지금은 트럼프 2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할 때마다 월봉이 연속으로 몇 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빨간 화살표 하나가 양봉 5개짜리입니다. 그럼 얘는 5, 6, 7 양봉까지 나왔던 것이고 17년도 초반에. 그 지금은 6개까지 나온 거죠, 양봉이. 그 전에는 보시면 어땠습니까? 다 빨간 화살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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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즉 양봉이 월봉상 양봉이 5개 나오면 조정이 100% 나왔다는 소리예요. 18년도 이후로 100%였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뭐 트럼프 때문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여튼 아무튼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죠? 미친 거야 진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양봉이 이제 5개. 월봉상 이제 5개. S&P만 보게 되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네, S&P는 2014년도에도 빨간 화살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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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간 화살표가 3개가 나왔던 건 언제? 2021년도에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때 3개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다 하나였어요. 2014년부터. 그러면 지금 S&P는 어떻습니까? 월봉상 양봉이 몇 개? 5개 뜹니다. 이렇게 되면 10월달 조정이 유력하죠. S&P를 기준으로 본다면 10월 조정이 유력하다고 말해요. 네.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도 미쳤습니다. S&P 지금 양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입니다. 7개.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주 연속 양봉이에요, 지금. 자,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돼요. 파란색 화살표가 7양봉이에요. 7양봉. 급등 랠리가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7, 8, 9. 23년도 말에 구양봉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주봉이. 구양봉. 네, 그 이후로 한 번 없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7양봉이 했던 거죠. 심지어 그 시장 좋았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의 7양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진짜 나오기 힘든 그런 패턴인 거죠. 19년도에 한 번 여기 보시면 파란색 하나 둘 셋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년에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7주 연속 양봉이다. 몇 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주봉상 RSI가 드디어
과매수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주봉상 과매수. S&P 500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얘도 과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과매수에 들어갔다고 빠질까요? 100%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뭐 과거에 보면은 결국 과매수 구간에서 한참 급등이 나왔을 때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받고, 그죠? 또 과매수 들어갔을 때 결국 조정받고, 과매수에도 조정받고, 100%는 아니지만은 확률이 조금은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그죠? 과매수에도 당연히 더 비이성적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100%의 지표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지금 과열에 들어간 건 맞다. 그죠? 네. 도무지 진짜 언제 빠질지 뭐 근데 그나마 월봉상 봤을 때 지금 10월 달에 사실 우리나라 추석도 있고 과거에 추석 전후로는 국장이 항상 그러니까 추석 전에 빠지건 추석 이후에 빠지건 항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추석 전에 빠졌던 확률이 꽤 높아요. 과거 케이스를 체크해 보면 추석 전에 조정 났던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사례 분석을 한 것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전 하락하고 추석 이후에 상승했던 거 5번, 추석 전에 하락하고 추석 이후에 하락했던 거 3번, 추석 전에 상승했던 거 상승 하락 1번, 상승 1번, 즉 전체 총 몇 개? 10개의 케이스 중에서 8번이 추석 전에 하락을 했어요. 자, 이제 이번 주가 바로 언제입니까? 추석 전주예요. 드디어 여러분 빠질 거면 이번 주에 빠지게 되면 이번 주에 빠지겠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패턴대로면은 이것도 사실 과거 케이스인데 100% 넘는 거니까. 근데 국장이 빠지면 미장도 빠질 수가 있다. 왜? 이번에 미장이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게 딱 국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음. 항상 찌질했었던 국장이지만 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딱 이때 나스닥 지수가 개파랑 양봉을 했을 때 이때부터 코스닥이 팍 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9월 2일이고 코스닥 보시면 그때 이때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자, 이날부터예요. 이때부터 코스닥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스닥도 따라서 막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그죠? 코스닥이 지금 약간 리더격으로 된 거예요. 리더. 코스닥이 리더가 된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예. 실제로 코스닥이 보세요. 이틀 정도 조정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이때? 9월 16일과 9월 17일 날 이틀 조정받았잖아요. 코스닥이 16일, 17일 날 그때 나스닥 어땠어요? 똑같이 조정받았어요.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선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들도 추석하기 전에 지금 뭐 휴가 계획도 잡아놨을 거고 빠르면은 뭐 일찍 떠나겠죠, 그죠? 네, 다음 주면은 다 떠날 거예요. 다 해외여행 가겠죠. 펀드 매니저를 올해 많이 벌었을 거예요. 수익 많이 냈겠지. 주식시장 좋았으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 좀 쉬고 오기도 쉽겠죠. 한번 머리도 식힐 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주식도 담당하고 있는 외국계도 마찬가지겠고, 그죠?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빡세게 했으니까 그동안에 수익도 많이 났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차익 매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국장이 빠지게 되면 똑같이 움직였어도 미장도 빠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장이에요, 정말로. 너무 비이성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고, 과거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과열장인데, IT 버블, 과거에 2000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과 많이들 비교하는데, 그때는 사실 실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실적이 없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자, 보시면. 자,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보십시오. 자, 아까 텔레그램 올려드렸었는데
왜 안 보이냐 이게? 잘 안 보이네. 잠시만. 이게 안 보이지? 캡처가 이게 잘안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다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해상도가 좀 안 좋네. 됐다. 네. 보시면 과거 닷컴 버블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증시 정점이었을 때는 이 후행 PER이 터가 이제 후행입니다. 선행 말고 후행이 58배였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39배밖에 안 된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요걸 보더라도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과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로 인해서 지금은 단순한 그냥 투기 심리만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실적이. 생산성이 급증한 건 사실이잖아요. 과거의 닷컴 버블이랑은 체질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네.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고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번 장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지수의 방향성을 정말 잘 맞추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도 AI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했어요. 많이 오르면 빠지고,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근데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집권하면서부터 지금 패턴들이 안 맞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두르지 않으면 차라리 코인을 하는 게 좋고, 코인, 차라리. 아니면 이제 주식, 그죠? 이 추세에 편승해서 올해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죠. 네. 선물 쪽은 사실 뭐 완전 극단적인 것이고 과거 패턴 보고서 했던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을 거고 퀀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했던 사람들은 안 좋았을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네. 처음 보는 패턴이니까. 지금 추세 편승하려면은 이제 주식 쪽이 좋다. 주식 쪽이 좋고 다만 이번 주는 좀 조심하자. 이번 주는 추석이 껴있고 하니까 국장도 살짝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장을 쉬어가면 미장도 쉬어갈 수 있다. 이번 주 조금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관망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휘두르지 않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비해서 충분히 이성적이에요. 제가 우리 현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수를 비교를 하더라도 나스닥은 정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주식 쪽이다 보니까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네. 비교해보면 알아요. 이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많이 올라가면 빠져요. 이렇게. 근데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조정다운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그냥 비이성이에요. 비이성. 완전 비이성. 방향성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방향성 자체가 없죠. 사실은. 네. 계속 원웨이로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많이 올라가면 빠지고 또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나와야 선물로 작년 재작년처럼 많이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선물로는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제 비트코인 선물해야 된다. 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물론 이제 뭐 레버리지는 훨씬 더 좀 많이 낮춰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선물을 해보는 게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오히려 뭐 나스닥에 비해서는 레버리지도 훨씬 더 낮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 뭐 스탑로스도 다 되니까 그죠? 네,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자, 아무튼 뭐 시장 방향성 정말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다. 추석이 껴있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달까지 안 빠지면 이번 달까지 안 빠지면은 S&P 500 지수는 무려 6양봉 그죠? 아니 S&P 500 지수는 5양봉이 되고
나스닥 100 지수가 6 양봉이 되죠. 월봉 기준으로. 네, 역대급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